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12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날이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25%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66%.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똑같고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오르면서 일단 하락세는 일단 멈춰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동안도 보면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할 그 시점 정도 되면은 꼭 뭔가 악재가 터져서 또 다시 추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포착됐을 때 그 시점도 반등, 하락세가 멈춰섰는데 그때도 그 여파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좀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당시 교육부 장관이 취약 아동 연령 하향 문제로 또 논쟁을 일으켜서 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일단 멈춰섰는데 이번에는 또 김성원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 비대위 재해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봉사한다고 가가지고 비가 좀 오면은 좋은 사진이 나올 텐데 이런 말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향이 큽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터져나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런 행태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어떤 튼튼한 지지층이 있어서 지지층을 팬덤을 딱 구축을 해서 민주당식의 팬덤이 아니고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구축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이런 해프닝성 일들이 막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지층을 딱 갖춰놔야지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잘하고 있다 25%, 전국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66%인데 든든한 이 보수 정권의 지지층이 될 곳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구 경북이죠. 이른바 TK입니다. TK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그 득표를 해서 결국 가까스로 이기는데 큰 힘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이 지지층은커녕 오히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불과 38%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54%, 16%포인트인데 지난주에도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포인트 차이였는데 이것이 또 더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7, 잘못하고 있다가 37이나 나왔고 본인이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잘한다 48, 못한다 45,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이렇게 됐으니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은커녕 버티고 있을 기댈 언덕이 없어지는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인적 쇄신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 심지어 도어 스태핑도 절제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다만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의 임기 초반에 잘 나갔던 대통령 그리고 임기 초반에 죽을 썼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킨 대통령 이 사례를 보면은 해답에 근접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이 대통령들 중에서 취임 100일 무렵에 갤럽 조사 기준입니다. 지금 갤럽을 말씀드린 거는 취임 100일 무렵에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정권, 김영삼 정권입니다. 83%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긍정평가가 83%, 부정평가는 불과 4%.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취임 100일 시점에 가장
이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21%,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갤럽 기준으로. 못하고 있다가 69%.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냥 판박이 비슷합니다. 딱 100일 시점에. 자, 그러면 이 YS는 왜 임기 초반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높은 83%의 높은 지지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명박은 왜 그런 이렇게 낮은 지지를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김영삼 대통령의 초기 100일 83% 지지율, 이것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임기 초반에 굵직굵직한 일을 파죽지세로 해나갔죠. 금융실명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고, 이 군부 하나의 척결 작업을 했고, 또 이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그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를 던지면서 파죽지세로 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뭐 김현철 파동 또 해서 나중에 IMF까지 가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초반 100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취임 초에 캐도남마처럼 막 밀고 나가는 대형 이슈들을 막 던지면서 그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전임 정권, 본인이 3당 통합으로 노태우 대통령과 합작을 했지만 노태우까지 또 그전에 전두환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또 군부 하나의 숙청을 하고 이런 작업을 벌였죠. 이것을 지금 오래전의 일입니다. 93년도의 일이니까는 지금 30년 전의 일인데, 자, 이것을 지금 대입을 시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파죽지세로 해 나갈 사안들이 있죠. 바로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입니다. 본인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죠. 반칙과 특권을 일삼은 문재인 정권 주변을 바로 세운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이 작업은 대상만 다를 뿐이지 YS 때와 똑같이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어야 될 대구 경북의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달라지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때 정권 교체를 희망했던 그 지지층들, 보수 지지층, 또 중도에서도 많은 사람이 정권 교체를 희망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갤럽 조사 보면은 본인이 중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한 게 18%밖에 안 됩니다. 73%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정권 교체를 해달라 해서 뽑아준 것은 그 전 정권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전 정권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런 작업이 지금 100일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YS, 역대 100일째 지지율 최고치 83%를 기록한 YS에게서는 이 파죽지세와 같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던지면서 과거 청산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사례에서 위기 탈출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뭐냐면 비슷한 것은 이 지지율이 비슷한 것이고, 상황은 이명박 정부 때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죠. 강우병 사태, 거기서 어떤 이 조직적인 저항, 진보 세력의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서 강우병 파동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은 좀 내부적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서투른 그런 그 국정 운영 방식들, 뭐 인사 문제도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와 지금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다르지만은 일단 이것을 뭐 극복을 해 나가는 데는 필요한 조치들이 있겠죠. 그 조치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취했나를 먼저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위기 탈출법이 되겠죠.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막 20%까지만 떨어지고 했을 때 친정체제를 먼저 구축을 합니다. 친정체제를. 일단 당의 친정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서실,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청와대 참모들은 싹 물갈이를 합니다. 이 청와대 참모는 본인이 다 물갈이를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그런데 그 여당에 대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지원을 해서 친정권적인, 지금 이준석 같은 그런 그 지도부 말고, 이준석 같은 지도부 말고 정말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해 나갈 지도부를 구축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빌려줄 수는 있죠.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합법적인 상황 그 상태에서도.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이 취임 4개월 만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든 당시 그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2008년에 전당대회에서 이 당 대표의 박이태 후보, 그때 친이 쪽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친이계, MB계 주류 진영, 뭐 공성진, 박순자 이런 후보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친정체제가 구축이 됐죠. 박이태를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금 비대위를 짧게 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이준석 색깔을 지우고 또 이 강력한 지도부를 내세워야지 8월 28일 출범하는 민주당 이재명 지도부와 겨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이태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친이계 박이태를 이렇게 당대표에 앉힌 것처럼 지금 친윤 중에서도 핵심을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뭐 안철수, 나경원, 뭐 여러 가지 몇 사람 중, 김기현 몇 사람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은 차출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각에 들어가 있는 원희룡, 좀 정치권에서는 스타성이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건영세, 이 통일부 장관 같은 이런 인물들이라도 지금 차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 내에서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강력한 이 윤석열 친정체제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MB도 사실 뭐 국회의원은 했지만은 이 현대건설 CEO 출신이죠. 그래서 정치 생리를 잘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정치 생리 깊숙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인물이 집권당에 딱 포진을 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죠. 이명박의 박이태처럼. 그럼 윤석열의 누구가 나오겠죠. 원희룡이든. 자, 그러면 이준석과는 전혀 다른 여당 지도부가 탄생을 합니다. 최고위원회도 이 여러 명의 친윤론, 뭐 장제원이라도 뭐 출마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여당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벤치마킹할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죠. 그때 이명박 때 청와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청와대도 3개월 만에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그때 유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 수석비서관급이 전원 일괄 사표를 냈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유우익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7명을 다 교체를 합니다. 이동관 대변인만 유임을 시켰죠. 자, 그래서 쇄신을 확 그 분위기를 바꿨는데, 분위기를 바꾸면서 또 수석들 중에서 학자 출신이 너무 많다. 유우익 그 비서실장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학자 대신 관료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좀 안정성 있게 느껴지는, 자, 그런 참모진을 구축을 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이 대책에서도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전에 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탄핵 이야기까지를 하는데, 그 취임 2달 된 대통령에게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했고,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이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그 정무적 그 판단이 잘 안 되는 그 김대기 지금
그 대통령 실장이죠. 정책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벤치마킹해서 MB를 벤치마킹해서 대통령실을 좀 확 갈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내각의 경우에는 그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그 경질을 했죠. 경질을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또 문제가 되는 장관이 있다면은 몇 사람이라도 더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교체를 해주면서 일단 윤석열 그 대통령이 100일 만에 바뀌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거 인적 쇄신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정책이 그동안 사실 보면은 어떤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그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본인의 지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는 본인의 지역은 지역색이 상당히 엷죠.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이 고향이지만 서울에서 그 생활을 해서 지역색이 엷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수세가 강한 곳에 좀 지원을 해서 어떤 편파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 폭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사정을 좀 더 들어줘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이 정책, 그런 정책도 같이 구사를 해야지 전통적 지지 기반을 만들어서 확실한 우군으로 둘 수가 있는 그것이 정치 현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다음 주 17일 수요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과 동시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인적쇄신도 그렇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획기적인 YS 같은 지금 그까지 갈 만한 사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민주화가 많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의 단절, 과거 청산,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굵직한 이슈들을 던지면서 나가면은 지금의 지지율은 충분히 반등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지율이 반등이 돼야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